반갑습니다.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들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럼 창의융합형 인재란 무엇일까요? 넘쳐나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학습한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니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 분야의 대학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은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총 10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2학년 때 일반 선택 4과목 중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1과목, 최대 3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과학원을 배운 후에 3학년 때 과학원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 과학2를 선택하게 되고 2학기 때는 이어서 과학 실험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배웁니다. 모두 과학원의 내용을 연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위인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연 트랙, 인문 트랙 학생들 모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학과 선생님들은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융합과학,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생활과학이 도움이 된다고 추천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과목별 배우는 내용과 진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힘과 운동은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이 이룩해 놓은 분야입니다. 왜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지, 저 무거운 로켓이 어떻게 우주로 갈 수 있는지 등등 물리를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와 자기입니다. TV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카톡을 하고 신나는 게임을 하는 것도 다 전기와 자기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빛과 파동에 대한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은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소리도 파동이고 TV에서 나오는 빛도 파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전자현미경이 필요한데 이때도 파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발전한 현대물리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블랙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 파고들수록 신비롭고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공학계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몇몇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면 물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리는 만물의 근본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을 알아가는 학문이기에 물리를 계속 공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가 다를 것입니다. 다음은 화학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호 속에 담긴 화학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작은 입자, 원자에서부터 우주의 생성까지 화학을 통해서 배우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 백신 역시 화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화학원에서는 이런 걸 배웁니다. 화학의 첫걸음에선 화학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앞으로 화학을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몰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배웁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 원자의 구조와 그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의 세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4단원에서는 분자들로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해 다룹니다. 화학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2단원 원자의 세계에서 다루는 동위원소를 잘 학습하면 국가수에서 범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을 배우면 우리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고 신약을 연구하는 약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직업이 화학과 관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 외에도 더 전문화된 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학이 얼마나 멋진 학문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인지 아셨죠? 자, 다음은 생명과학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생명과학 1에서는 생명 및 미생물, 식물, 인간을 포함한 동물 등 생명체를 이해하고 생물의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환경을 유지하는 항상성과 신비로운 유전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환경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생명과학 2에서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1을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를 알아볼까요? 자, 특히 인문, 자연 구별 없는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생명과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또 한의학과, 약학과, 체육계열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입니다. 자,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구과학은 대학에 가면 아주 독립적인 학문들인 천문학, 대기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고생물학, 해양학, 우주공학 등등으로 분화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각 분야를 두루두루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수준의 지구과학은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료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질, 천문, 기상을 고체지구, 유체지구, 우주로 나누어서 지구과학 원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시베리아는 그 동네만의 일이 아니고 물난리가 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 등에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처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싱크홀 문제 등 한반도 지질과 단층에 대한 연구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자력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항공 분야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관련 직업군을 검색해 보시고 LG 사이언스 랜드에 지구과학뿐 아니라 모든 교과 연계 직업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는 과학 선생님께 많이 질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